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제 KNOU 평생교육사업회 경계 M으로 야금야금 평생학습 공동체 사업에 우리가 이제 선정돼서 이제 이번에 강의를 4주 이제 4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날 시간입니다. 첫날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는 지난번에도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우리 팀들한테는 어떤 내용을 또 해드려야 되나? 스마트폰을 또 하기에는 그렇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민 많이 해서, 근데 이제 두 시간까지 하면 너무 빠듯하게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내용들이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하고 나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두 번 모이잖아요. 두 번 모일 때, 물론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사진에 관련된 얘기도 할 거고, 쇼츠 영상 제작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노트북을 다 가져오실 거니까, 현장에서 이제 서로, 이 생성형 AI, 특히 이제 제미나이 관련된 구글 AI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한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도 어, 진짜 예전에는 이런 강의안을 제가 만들려고 하면 뭐 이렇게 시간이 촉박해서 만들질 못했거든요. 진짜 시간을 많이 둬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자료도 너무 검색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 그 어떤 내용도 되게 제가 다시 검색을 찾아서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시각화까지 잘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어떤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요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PPT 발표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기는 힘들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삽입을 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시각화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공유를 해서 한번 제가 꾸며놓은 거, 오늘 준비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선생님들, 제 바탕화면만 지금 띄워져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 화면을 좀 위치로 바꾸고, 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최민경 님이 강의를 해줄 때, 모니터 두 대, 세 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세 대를 놓고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일단 그래픽 카드가 그 모니터 세대 이상을 지원해주는 그 슬롯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용량도 그래픽 카드 자체의 메모리 용량도 되게 커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하실 때도, 듀얼 모니터는 꼭 강의 들으실 때도 그렇고,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했던 지금 요 디자인은 우리 이명희 선생님도 다운을 받으셔서, 배경 화면으로 이따가라도 중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제목은 제가 AI 시대 지식 크리에이터 덱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수업은 이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왜 AI 시대 지식 크리에이터라고 덱이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스마트폰도 했지만 AI 시대가 뭐 급속도로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고 새로운 기능들이 소개되고 여러 가지 발표가 많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오픈 AI인 챗GPT도 5까지 나오면서 더 엄청난 기능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가 이 구글이 엄청나게 치고 나갔거든요, 지금. 구글이 엄청나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챗GPT, 오픈 AI도 지금 많이, 이제 놀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선점하던 것들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내용들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긴 한데, 근데 이제 써보다 보니까 그
구글 제미나이를 더 저는 현재로서는 더 쓰게 돼요. 물론 둘 다 둘 다 유료로 쓰고 있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각각. 제미나이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챗GPT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하나를 지금 버리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둘 다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다른 것들 뭐 코파일럿이나 뭐 퍼플렉시티나 뭐 클로드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오히려 제미나이하고 챗GPT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 나머지 세 개를 잘 안 쓰게 되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학교 계정으로 지금 유료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 지식 크리에이터 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 글을 하나 찾아와 봤어요. 한번 보이시죠? 이 내용이 뭔지.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네. 저는 이제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한참 학창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제가 생각했던 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건 같아요. 부정적인 건 안 한 건 아니지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야금야금을 준비하면서 이걸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글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이 경기 에모로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만큼은, 아니, 전체 우리 KNOU 평생교육사 협회 회원님들만큼은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한계가 없이 진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 협회 회원들이 됐으면 하고, 진짜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더 뭔가를, 음, 앞을, 미래를, 비전을 보고서 뭔가를 했으면. 그래서 이 2025년도에 이 야금야금도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번 야금야금 공부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저는 이제 지난번에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를 다 아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가 그냥 계속 쓰는 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강의 목표는 뭐, AI로, 진짜 좀 원활하게 좀 사용해 보시고, 일에 지금 치이셔서 많이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클릭해서, 한 번 더 질문 한번 던져보고 좀 친해졌으면 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어떤 컨텐츠의 주제도 찾아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제작 능력하는 것도 나도 배우고 내가 배운 걸 또 우리 회원들 학우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실력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시면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까지도 구축해 나가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뭐 수익화를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를 좀더 만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뭐 당장이 아니어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강의 목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교육 내용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지금 내용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걸 가지고 스마트폰 활용과 AI 활용,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 AI 활용한 스마트 워크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나도 사진 작가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니까 시간 많으니까 이제 진짜 궁금하신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AI로 만드는 이제 미디어는 이제 유튜브 쇼츠나, 이 영상 만드는 거를 이제 쉽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과 PC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뭐 지난번에 보셨을 거예요. 우리 팀들은. 그래서 이런 AI, 앱들이 많이 있어요. 영상 편집이든, 뭐 사진 리터칭이라든, 편집이든, 뭐 인공지능, 뭐 카드뉴스 만드는 미리 캔버스나 뭐 캔바, 뭐 감성 공단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를 브랜딩하는 이제 SNS 포스팅, 특히 이제 블로그,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밴드 같은 경우나 카카오스트는 어차피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브랜딩 한다기보다도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쪽으로는 이제 나를 포스팅 하겠죠. SNS 포스팅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우리 한번 궁금해. 우리 지금 현재 참석하신 여기 5분은 블로그를 하고 계시나요? 다 하고 계세요? 안 하세요? 우리 이면서 안 하시고 우리 윤선민 선생님은 할 것 같고 네 하셨고 우리 김경호 선생님은 하세요? 블로그? 블로그? 안 하시죠? 김경래 선생님. 아, 저요? 네, 아, 저는 만들어 놨는데, 애기들 어렸을 때 만들어 네, 놨다가요. 그죠. 지금 거의 안 하고 안 있어요. 하시고. 음. 우리 정소정 선생님도 하세요? 하다가 김창호 선생님 때문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하셔야지. 네, 하셔요. 우리 김미연, 우리 팀장님도 하시죠? 네, 저는 하고는 있는데, 음, 제가 약간 저의 것을 올리고 오픈하는 게 약간 음. 아직까지도 좀 어색해서 그죠. 되게 그죠. 객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블로그 할 때, 저 개인적인 걸 하다가, 이제 그러면 사진관을 하다가, 사진관 걸 올리긴 했는데, 뭐, 마케팅 해야 된다, SNS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이제, 독학한 거죠. 독학하면서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일 포스팅도 막 해보고, 막 이랬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의를 2020년도, 19년도, 20년도에 하면서부터는, 블로그 포스팅을 안 하면 나를 알릴 수가 없고 강의를 홍보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거고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유튜브는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내가 전문 유튜버나 전문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건 아니지만 근데 최근에 제 인스타그램이 폴라당 날아가는 바람에 제그 그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료가 다 날라갔거든요. 지난번 해킹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 많은 자료가 순식간에 그 많은 이 됐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끊어져 버리니까 좀 뭐, 되게, 좀 황당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블로그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브랜딩 하든지, 퍼스널 브랜딩 하든지 하시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든, 어, PC든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I가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만 시간만 내시면, 어, 내 사진 올리는 거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일단 선생님이 어떤 좋은 글, 좋은 정보, 이런 것만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 쇼츠 영상, 간단하게 영상 하나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렇게 뭐 준비는 해봤어요. 이렇게 목차 오늘 할 거,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할 거, 그다음에 이제 셋째 주에 할 거, 넷째 주에 할 거,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쨌든 이렇게 간다라는 거. 자, 이제 우리 AI 시대 스마트폰 활용은 지난번에 우리 경기 에모로에서 수업을 했을 때 스마트폰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갤럭시 25 울트라가 나오면서 모든 게 AI가 상당히 엄청나게 스마트폰 안에 다 장착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활용이 어떤 걸 좀 배우고 싶냐면 이거예요. 스마트폰 검색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검색의 새로운 시대. 진짜 텍스트를 넘어 그다음에 보고 그리고 체험하는 검색의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시대에 왔다라는 얘기. 우리 시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트 1, 2, 3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거 역시 지금 이 화면 역시 제미나이가 만들어 준 거고 제가 이 내용을 자료를 리서치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어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글씨를 써서 정보를 찾았죠. 네이버에 들어가든 다음에 들어가든 뭐 구글에 들어가든 글씨를 쳐서 정보를 찾아와서
블로그에 가가지고 블로그에 써져 있는 내용대로 이게 여기가 맛집이래, 여기가 좋은 장소래,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찾던 정보를 텍스트로 찾았단 말이에요, 텍스트. 그게 이제 1단계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웹페이지 목록에서 정보를 직접 찾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불과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이. 근데 이 시절이 진짜 너무 빠르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기반으로, 키워드 기반으로 지금 어떤 것들이 많이 해오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어, 진짜 찾아 헤매는 검색이었죠. 키워드 입력하고, 나열된 수많은 웹페이지 링크 속에서 또 직접 정보를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정확성 판단, 이런 것들은 진짜 온전히, 본인의 몫이었잖아요. 그리고 화면 자체도, 그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불편함을 동반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 불과 이제 얼마 안 된 시기이긴 하지만 텍스트 시대였다면 현재는 AI 시대에 알아보는 검색이에요. AI와 머신러닝 기술로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텍스트가 아닌 음성으로 질문하고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는 것만으로 AI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뭘 비추고 있는지도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얘가 카메라를 뭘 비추고 있는지 얘가 알아대. 그 AI 맥락을 찾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약된 정보나 카드 형태 직접적인 답변까지도 얘가 찾아준다는 거지. 현재는 그래요, 현재.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요, 진짜. 예, 22년도에 AI가 터졌지만, 물론 그 전까지만 해도 22년 터졌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만도 우리가 맨날 검색 자체도 뭐 했어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고 구글에서 검색하고 텍스트로 검색을 해서 찾아서 찾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 23년도 되고 24년도 되니까 AI가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의 우리 현재 25년도에 와서는 음성으로 질문하고 카메라 비춰주니까 완전히 이런 이 시대에 왔다라는 거지. 이런 시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검색 자체가 그래서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 카메라.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한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 그래서 이제 미래는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한참 23년도, 24년도에도 막 나왔어요. 그리고 게임에도 증강현실이 돼서 우리 포켓몬스타 가지고 우리 게임 찾아다니면서 막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시간 위에 그 화면 AI 글래스 위에서 보게 되고 증강현실을 그 안에서 찾아보게 되고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것 중에는 이제 이 안경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아닌 안경에 모든 게 들어가 있으면서 안경 안에서 이 사람의 시각 동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건 정보를 찾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제 이 안경에 들어왔어요. 안경에. 물론 이제 그게 현실 상업적으로 이제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그런 것도. 어, 그렇게 된 게 이제 이렇게 돼서 증강현실, 요즘 증강현실의 AR 이 시대 이것도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AI가 사용자 상황을 예측하고 필요한 정보를 현실 세계에 위해 실시간으로 찾아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정보를 찾은 거를 내가 직접 체험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앞으로 살 거다. 우리도 우리는 아직 멀었어. 우리가 체험하기에는 쉽지 않을까? 아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도 얼마 안 남았고 지난번에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로봇 축구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로봇은 중국이 다 만들었고요.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그 중국이 만든 로봇에 소프트웨어를 입력을 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축구하고는 달라요. 진짜 로봇이 사람처럼 드리블도 하고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너무 현실과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 시대가 현재 온 거예요. 그런 상태. 이런 걸 선생님들이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5분의 선생님들은 아주 격하게 느끼고 계시나 우리 이명희 선생님 지금? 예. 자, 제가 아마 어젠가? 미우새 혹시 보셨나요?
우리 이제 거기에 허경환하고 그 걔가 아버지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영상을 틀어줬는데 옛날 사진, 옛날 사진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사진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친구 사진을 만들었는데, 어디 갔냐? 어, 어, 제가 이 만들었던 친구 사진이, 한번 보세요. 옛날 사진인데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옛날 사진인데, 제가 날아가는 거고요. 사진인데, 사진이 날아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 어르신들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복원시킨다고 해서 사진 복원까지는 AI가 해주는데, 이 복원을 넘어서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진인데. 그거를 이제 이 아빠들한테 TV로 옛날 본인의 젊었던 시절, 그다음에 이제 본인 엄마하고 이제 데이트하던 시절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거를 했는데 그게 움직이는 사진으로 나온 거예요.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놀란 거지. 이분들은. 내 사진인데 내 사진이 움직여 갑자기. 예. 그런 시대에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오프라인에 같이 오프라인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그래서 집에 우리 집에 이제 자녀들의 어렸을 때 사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사진들 한번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걸 한번 찍어서 가지고 오세요. 나중에. 그때 가지고 오셔서 그때 같이 한번 움직이는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볼 테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현재의 핵심은 카메라 검색 기능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카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 안에, 우리 스마트폰 안에 구글 렌즈 아시죠? 구글 렌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구글 렌즈가 엄청난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에도 빅스비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빅스비 비전. 이게 어디에 있냐? 카메라 앱 안에 있어요. 빅스비 비전이. 근데 이거 엄청난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써보신 분이 아마 이거는 없을 거예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빅스비 비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아, 우리 이명선이 들어보셨어요? 사용은 해보셨어요? 사용도? 안 해보시고, 사용은 안 해보시고. 예, 예. 자, 빅스비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에서도 이제 이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구글 렌즈가 상당히 많이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빅스비 비전이에요. 이것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로 이런 검색 기능이 전격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클 투 서치 들어보셨나요? 혹시 서클 투 서치? 안 들어보셨어요? 진짜? 와, 큰일 났네. 자, 서클트 서치를 못 알아들으셨다. 자, 앱 전환 없이 화면에 원을 그리면 검색이 끝나요. 이게 갤럭시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올해 나오면서 이거 엄청나게 선전했는데, 한 번도 못 보셨나? 아, 이게 서클트 서치가 그냥 화면에 동그라미 그리면 얘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래서 광고 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용 중 어떤 화면에서든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궁금한 대상의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 AI가 즉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기능. 키워드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앱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거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자, 이 화면이잖아요. 이 화면에서 홈 버튼을 꾹 누르면,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에서 제가 꽃사진이 있는 데서 한번 해볼게요. 꽃사진. 꽃사진 있는 거에서. 여기서 이 사진에서 이 홈 버튼을
꾹 누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리면 얘가 그냥 찾아요. 얘가 뭔지. 그죠? 그냥 나와요. 이렇게. 연꽃이라는 게. AI가 먼저 나와요. AI로. AI로 먼저 설명을 먼저 해주고, 이거는 지금, 네이버에서도 이 기능을 쓰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이 AI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AI로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각각의 요게 링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 말이 나온 데가 어디냐? 요걸 눌러보면 이 역사 링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링크가. 이렇게 지금 찾아주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이렇게 팩셀스에도 이게 있고, 다음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뭐 티스토리 이런 사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우리가 경제 뉴스 여기서 한번 볼까요? 꾹 눌러서 얘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 얘가 뭔지 얘가 찾아줘요. 또. 근데 내가 뭘 하는 거 아니라 얘가 그냥 이 제품을 뭔지 알아서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서클 투 서치예요. 서클 투 서치. 그래서 뭐 직관적이고 신속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 앱을 열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미지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데 이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면에서 또 홈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이거는 아마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 선생님들은 아마 스마트폰 갤럭시 폰이면 이 기능 아마 거의 다 되실 거예요. 이게 이 기능이. 그래서 궁금한 대상에 원 그리고 터치하시면 바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서클 투 서치. 예,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 기능들이 내 스마트폰 안에 우리 이제 윤선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어서 해보진 못하실 텐데 어쨌든 이 기능을 한번 안 되시는 선생님이 계시나요? 지금 다 되시죠? 스마트폰에서. 그죠? 다 되죠. 예. 그래서 이 서클 투 서치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AI 검색을 이렇게 활용해서 일상 속 궁금증, 꽃 이름, 요리 레시피, 패션 아이템.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서클 투 서치에서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 음식 레시피가 나오겠죠? 음식 레시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게 나올 거고, 번역판 번역도 해주고, 메뉴판 번역도 해주고, 뭐 랜드마크 건물 같은 거 만약에 롯데타워 이렇게 만약에 얘를 그 스크린을 하면 되면 이게 무슨 건물인지 그다음에 해외 사진이 올라왔는데 해외 유명한 뭐 건물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사진을 내가 검색하다 봤을 때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죠. 진짜 당신의 스마트폰 얼마나 똑똑하게 쓰고 계신가요? 진짜 AI, 오늘 배운 이 AI 서클 투 서치, 이 기능만 가지고도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 구글의 서클 투 서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스비 비전. 뭐 구글 렌즈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많이 나왔으니까 그 빅스비 비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들어가면 이게 제공이 안 되는 폰이 있을 수 있어요. 제공이 안 되는 폰이. 그러면 우리가 밑으로 쭉 가보시면, 어, 쪽 끝에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로 오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왼쪽에 눈 같은 게 보여요. 눈. 눈. 혹시 있으신가요? 있어요? 정도영 선생님 없어요? 그러면 버전이 안 되는 거. 우리 이명 선생님 계시고, 우리 김명 선생님 있고, 우리 선생님 지금 네, 스마트폰이 애매하시고, 우리 김경남 선생님도 있으신가요? 그 카메라 열고, 더보기로 가면 네. 그냥 더보기 옆에 이렇게 그 눈은 안 보이고 그 위에 빅스비 비전은 있네요. 그럼 예전에는 빅스비 어, 빅전이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나와 네, 있어. 한글로. 요걸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음. 번역, 텍스트, 검색, 이런 거, 그 다음 검색, 와인병 찍으면 와인이 뭔지 나오는 거고요. 어떤 장면에 대한 해설도 해주고요. 대상에 대한 인식기, 글자도 읽어주고요. 색상을 감식해서 색상도 무슨 색깔이지? 얘가 인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가 해줘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번역도 해보시고, 글씨도 써보시고, 텍스트 이거 카메라 찍으면, 글씨를 제가 뭘 찍을까? 음, 해볼게요. 요거를 텍스트로 한번 찍어보면, 반사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강조된 텍스트를 내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 부분만 내가 선택도 가능하고요. 꾹 눌러서 부분만 선택도 가능하고 번역도 가능하고요. 이걸 뭐 반대로 해서 이 언어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이게 빅스비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뭐 와인병 같은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써보셔야 되는 거지. 검색도 해보고 와인병도 찍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바로 빅스비 비전이다. 라는 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좀 새롭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스마트폰 활용에 있어서 어떤 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검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검색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 검색이 우리가 이제 이 발전이 많이 해왔는데 이 발전에 이제 온 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써준 게 바로 서클 투 서치였다. 그래서 이 기능으로 선생님들이 아주 편하게 어떤 화면에서든 홈 버튼만 길게 누르면 바로, 물론 이런 기능도 나오죠.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 꾹 누르면, 뭐 여기 바로 저는 이제 이 구글 이렇게 번역기가 바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되었는데 이걸만 이렇게 꾹 누르면 얘가 뭔지 얘가 찾아보기도 하고, 제품에 대한 것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이게 지금 회사명 안 썼거든요? 안 찍었잖아요, 회사명. 근데 여기만 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키보드라는 게 나와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 거거든요. 지금 제 키보드가.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움직이는 사진을 우리 그저께 전에 집사람이 보면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집사람은 엄청 놀랬고, 집사람도 이제 이런 AI 쪽에 이렇게 많이 하질 않아서 새로운 기능에 대한 것들을 되게 놀랬던 거죠. 저도, 저는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찾아서 해서 알고 있었던 건데, TV에 바로 그게 또 나올 줄은 저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그, 부모님 생신 때, 특별하게 한번 영상을 한번 그렇게 옛날 사진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그런 걸 한번 이벤트로 한번 영상 틀어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그 행사장이 되게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고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아마 쓰고 계시다고 해서 안 했었는데 그 클러바 노트 있었잖아요. 클러바 노트. 클러바 노트 같은 경우도 떤 회의를 하게 되면 그 녹화를 다 하잖아요. 근데 클러바 노트를 써도 되지만 우리 스마트폰 안에 삼성 우리 갤럭시 폰 안에는 이 음성 녹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음성 녹음이 들어있는데 이 음성 녹음의 기능이 요약까지도 해줍니다. 얘가 이 음성 녹음이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되면 강의를 녹음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 3시간까지 가능하고요. 3시간까지 가능한데 이걸 이제 녹음을 하고 스톱을 하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을 열고 텍스트 글씨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변환. 텍스트 변환이 가능하면 얘가 글씨로 변환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혼자 얘기 떨어졌기면 발화자 혼자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얘가 요약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약을 해주는 이 기능이 들어있어요. 요약까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도 요약을 해주지만 이건 이제 이게 녹음을 내가 직접 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음성 녹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 음성 녹음으로도. 그래서 3시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을, 전화 녹음을 아예 처음부터 무조건 받으면 녹음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게, 어, 어떨 때는 중요한 데이터, 중요한 이야기, 상담이나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지? 기억을 못 했을 때 찾기 힘들지만, 녹음을 내가 떠는 상태면 텍스트로 변환도 가능하고, 요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녹음을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 연락처, 녹음 기능에서, 이 통화 버튼에서, 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이 속도가 지금 또 느려졌네요. 지금 스마트폰이 제가. 이렇게 지금, 잠깐만요. 좀 껐다가, 어, 바꿔서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스마트폰을 재접속을 할게요. 아까 너무 오랫동안 띄워놨더니 얘가 지금 전화를 누르고, 여기 점 3개 누르시면, 여기 설정으로 가셔서, 통화 녹음이 있어요. 통화 녹음. 요거를, 자동 녹음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동 녹음. 그러면 이게 이제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이것도 AI예요. 아까 그 변환 해준 거였잖아요. 이게 AI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30일 지나면 녹음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용량이 뭐 내가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통화도 많이 하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내 메모리 용량이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자동 녹음을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차단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AI 스마트폰 하려고 이렇게 검색으로 왔고요. 그래서 서클트 서치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빅스비 비전에 대한 스마트폰 카메라 안에 그런 놀라운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갤럭시 폰에는 통화 녹음, 음성 녹음이라는 게 기능이 들어있어서 그 음성 녹음도 최대 3시간까지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약, 텍스트, 글씨로도 변환이 되고, 요약까지도 해준다. 그런 기능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 클럽한 노트를 쓰지 않아도 녹음 기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걸로 갈게요. 이제, 제대로 활용하기. 제미나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가볼게요. 제미나이는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미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제미나이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손 안의 비서, AI 비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맞춤 가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고민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메일 제목 뭘로 쓰지? 뭐 이메일 내용 뭘로 하지? 그다음 이번 주말에 어디로 놀러 가지? 여행 가지? 그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자료로 뭘 만들지? 저 이거 고민 많이 합니다. 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뭘 만들어야 되나? 우리 집사람 뭘 만들어 줘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또 귀찮은 고민이 되는 건데, 그래도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친구처럼 그냥 선생님이 그냥 물어보게 되면 얘가 해결을 해줘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사소하게 질문을 던지고 해보셨으면 합니다. 해보셨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제미나이를 한번 같이 해보고 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미나이는 진짜 똑똑하잖아요. 엄청 똑똑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 구글에서 만든 거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기업이기도 해요. 이 구글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픈하면서는 엄청나게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이 AI 회사들이 이 구글이 이 치고 나가는 거를, 진짜 무섭게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로 들어오시면 되고, 뭐, 모바일에서는 제미나이 앱이 따로 있죠. 제미나이 앱이 따로 있고, 그 대신 이제, 스마트폰에서 못하는, 그런 기능들은
PC에서 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일부. 이번에 또 업데이트 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 창도 있고, 응답 속도. 그 다음에, 마이크, 이미지, 뭐, 동영상, 유로는 동영상까지도 제작을 이번에 해줘요.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고요. 근데 그 동영상 제작도 엄청나게 뛰어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가장 큰 거는 그거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해도 되긴 하지만, 질문하게 되지만, 어, 그거죠. 얘한테 이제 어떤 역할 부여를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실시간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멀티모달 기능 가지고 강력한 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어떤 역할 분담, 페르소나를 주는 거죠. 역할 부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역할 부여를 해가지고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거죠. 제미나에게 역할을 지정해주고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블로그 글 써, 이런 블로그 글 써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는, 뭐, 블로그 인플루언서야? 뭐, 아니면 블로그 인플루언서 중에 IT 전문가야? 아니면 AI 전문가야? 아니면 사진 전문가야? 이걸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로 질문을 던져주고, 해주시는.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계속, 지난번 수업 때도 그랬고,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부여해주고, 명확한 지시해주고, 구체적인 조건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형식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4단계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결과물의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이 도표가, 이 시각화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재미나이가 재미나이. 재미나이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한번 끌고 와 볼게. 제가 만든 거. 자, 여기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가 끌고 온 거. 이렇게 지금 질문을 얘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검색에, 요게 지금 얘가 인포그래픽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걸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미나이에 대한 거는 여기에 가보면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얘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줬죠. 슬라이드. 이렇게 슬라이드를 지금 현재 1시간짜리로 제가 이게 강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역할 부여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업무, 이메일 작성하는 거. 정중한 비즈니스 이메일 초안을 1분 만에 작성해 달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보고서 요약도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 정중한 가격 인상 안에 이메일 쓰는 거. 역할, 목표, 맥락, 형식,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저도 요즘에 얘한테 이메일 쓰는 거, 고객들한테 이메일 보내는 내용을 한번 작성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쁘게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습하는 것도 얘기해줘요, 얘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얘한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웹페이지로 만들어달라면 웹페이지로 만들어주는 거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달라면 인포그래픽. 아니면 문제,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달라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아니면 얘한테 오디오, 팟캐스트로 만들어달라고 해도 돼요. 이게 또 가능해요. 자, 여기서 얘로 인포그래프 만들어준 게 이겁니다. 방금 보셨던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를 할 때 이런 자료를 내가 어디서 가지고 왔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자료가 내가 어떤 PDF 파일로 가져오신 거예요. PDF 파일로도 불러도 되니까. 그걸 불러온 거를 요약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만든 상태에서 얘한테 어떻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이거를 그냥 재미나이를 그냥 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누챗해서 그냥 여기다가 단순하게 질문만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저는 유료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늘어졌는데 선생님 이제 여기 비디오가 없을 거예요. 근데 딥 리서치는 있을 거고 캔버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캔버스. 이 캔버스가 바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 캔버스가.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여기 캔버스를 누른 상태에서 요약을 하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가 여기 지금 한 거, 요거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검색에 대한 인포그래픽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구글 제미나이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글로서 제가 써줘서 파워포인트를 아주 내가 능숙하게 잘 다룬다면, 그러면 뭐 뛰어나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여기다 뚝 던졌더니 5분 만에 이렇게 몇 페이지짜리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무료라는 거지. 챗GPT는 무료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구글은 얘가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준비하고 뭔가를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여기다 유튜브 링크 보내서 유튜브 링크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가 나왔어. 그 자료 나온 거를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그리고 다시 얘한테 크리에이트를 해가지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그 요약된 자료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면 내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 만든다라기보다도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을 하셔서 활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같이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일에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 이런 이제 시대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재미나의 활용법. 바로 이거예요. 이메일 작성 엄청나게 빨라지고 보고서 요약하는 거, 아이디어 발성, 자료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만 하면 얘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검토만 해서 부족하면 다시 질문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관을 하니까 사진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얘한테 질문을 던졌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이게 대한 문제점이 뭐냐 얘기도 던져보기도 했고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상품을 난 이번에 만들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서 이게 통할 수 있겠냐라는 걸 얘한테 해서 아이디어를 얘한테 했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얘가 해주는데 저도 놀랬어요. 이걸 내가 적용만 해주면 적용만 하고 내가 홍보 마케팅을 제대로만 한다면 이것도 먹히겠다라는 게 얘가 해준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 여행 계획, 금융, 취미, 자기 개발, 뭐 식단 관리까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제미나이를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대화하는 거, 이미지 올려서 이 문제 해결책 요청할 수도 있고요. 예, 이미지. 사진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보내고 야, 이 식물이 왜 이렇게 시들어? 왜 문제가 뭐지? 그래서 얘가 이제 시든 이유를 얘기를 해주겠죠. 그다음에 건물이 뭐 이름이 뭐야? 그 건물에 대한 역사를 알려줘. 그럼 얘가 역사도 알려줄 거고. 그다음에 이거 선전 나왔죠? 이 옷에 어울리는 코디가 뭐야? 사진 찍은 거 잔뜩 찍었는데 AI한테 내 사진 딱 보여주면서 이 코디 어울려? 해서 보여주려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미지하고 대화하는 어떻게 보면 좀 벽하고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이런 세계에서 나는 안 살아 나는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나는 무서워. 난 이거하고 난 담쌀래.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발전된 세상이 올 거고, 더 뛰어난, 기술들이 우리 현실에 닥칠 텐데, 그걸 안 쓴다 그러면 고립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거기에, 무섭다고 접근을 못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걸 활용하고, 그거를 응용하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얘를 내 거로 만들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진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 때문에 뭐 억대 연봉을 받고서 그 사람을 뽑아갔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고, 구글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음, 뭐 요거는 좀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죠. 이런 거는 절대 기억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가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번호나 이런 거는 절대 입력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조수이죠, 진짜. 마지막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응용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 도구로 활용하시고, 쓰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거는 이거를 전문가라기보다도 내가, 좀 더 편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픈 AI에서 챗GPT가 지피터스라는 걸 들어보셨죠? 지피터스라고. 챗GPT 안에서만 사용하는 앱 같은 거예요. 전문화된 앱.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뭐냐면, 챗GPT로 가면, 여기에 이제 예전에 지피터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GPT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에 글쓰기에 최적화된 앱들이 있어요. 지피터가, 이게 챗GPT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쓰기만 누르면, 글쓰기에 최적화된 글들. 그러면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거에 대한 최적화된 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GPT인데, 제미나이는 뭐로 돼 있다? 제미나이는 잼스예요, 잼스. 제미나이가 혹시 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제미나이. 이 별자리,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 그래서 왜 쌍둥이라고 했냐면, 이게 이 제미나이 나하고, 사용자인 나하고 똑같다. 어, 내가 얘기하는 게 이 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때문에 쌍둥이라는 이걸 쓴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온 게 바로 얘네들은 잼이라는 게 나와요. 잼스라고. 이 잼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잼스는 나만의 앱을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나만의 앱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정소선 선생님이 제 블로그 때문에 이제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 오늘의 아침 단상이라는 블로그 글을 쓰고 있죠. 보고 계셨죠? 이거는 전에는 챗GPT에서 만들어 썼어요. 아침 단상의 글을. 근데 지금은 여기서 잼에서 자동으로 내가 주제만 넣어주면 얘가 글을 써줘요. 글을. 글을 써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만 하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줄간 간격 맞추고 폰트 바꾸고 이미지 이미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미지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제미나이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내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떤 보고서야. 그 보고서를 좀 더 쉽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뉴스레터를 만드는데 그 뉴스레터를 포맷이나 이런 글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이미지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주제에 맞춰서 글을 딱딱딱 써줄 수 있게끔 내가 나만의 잼스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면, 그럼 선생님이 이제 주제만 딱 넣어주고 몇 개 이제 순서대로 그 입력하는 범위만 넣어주면 얘가 거기에 맞게끔 글을 써줄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미나이 이제 그런 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라이브 카메라 있는 거 아시죠? 제미나이. 물론 저기 챗GPT도 있고 다른 앱에도 있어요. 라이브 카메라. 이거 아시나요? 라이브 카메라? 라이브 카메라로 대화를 해본 적 없으세요? 라이브로? 제미나이하고? 해보셨죠? 예.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라이브 카메라가 있어요. 제미나이에, 라이브 채팅하는 그 기능 안에, 거기 안에 이제 라이브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이브 카메라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시각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까 제가 수업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카메라로 비춰진 거를 얘가 알아서 찾아서, 얘가 이 사람이 지금 팔이 아픈 건지, 이걸 얘가 진단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의자 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수리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조립을 하는데 조립이 잘 안 돼. 그럼 카메라 비춰주면서,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조립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 좀 해줘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 얘가 해결을 해준다는 거야. 카메라로 비춰졌어요. 그게 제미나이 라이브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핵심 기능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눈앞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움직이는 사물과 복잡한 상황의 맥락까지 이해하고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듯.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대화. 이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즉각적으로 한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실시간. 그 다음에 이제 다국어 지원까지 해요. 다국어. 한 40개 언어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카메라 언어로.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도 해주죠. 카메라로 비친 데이터를 특정 장소가 이게 어딘지, 사물,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하고 얘가 여기가 장소가 어딘지 얘가 얘기를 해주는. 이게 이제 제미나이 라이브 카메라의 핵심 기능 세 가지. 실시간 분석, 다국어 지원, 정보 제공까지 해주고 있다. 음.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챗GPT 안에, 제미나이 안에서는 이 기능이, 들어있질 않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카메라 기능이 없으니까, 플러스 버튼에서 내가 업로드나 파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은 그게 이제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건 이제 40개 플러스 이상 되고 있고, 제미나이 앱을 실행을 하고, 라이브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카메라 공유를 해서 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얘한테 질문.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스마트폰. 그러면 제미나이를 열어요. 제미나이. 제미나이를 열면, 자, 여기 하단에 지금 동영상, 학습, 점점점 여기 있어요. 이게 동영상 가이드 학습 리서치 캔버스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마이크 있죠. 마이크로 내가 음성으로 얘기를 해서 얘한테 질문 던지잖아요. 이제 이걸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끝에 거 이 끝에 거 이거야 이거. 이게 라이브예요. 이게 라이브. 여기가 라이브인데 이게 라이브인데 한번 볼게요. 이걸 누르면 요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이런 창이 떠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다 얘기를 받아들여서 제미나이 라이브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래? 네, 좋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 카메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미나이 라이브 카메라는 사용자가 카메라를 통해 보는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화형 AI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모르는 식물을 보면 카메라로 찍어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미나이가 그 식물의 종류나 특징을 알려줄 수 있죠. 또 여행 중에 박물관에서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이제 얘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준 게 텍스트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여기 됐죠? 들어와 있고 이게 뭐냐면 여기 카메라 여기요 이거 이 카메라야 이 카메라 이 카메라로 비추면 이건 업로드하는 거고 비추면 얘가 이제 이 기능을 알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카메라로 한번 비춰 볼게요. 여기서 이거 제가 비추고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래? 네, 화면에 보이는 제품은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검정색 컵이네요. 이 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이 컵의 재질이나 용량 같은 것들이요. 자,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몸의 신체 일부에 대해서 비춰주면서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픈데 왜 아픈 거야? 물어보게 되면 얘가 거기에 대한 그럼 의사는 아니에요. 얘는 의사는 아니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비추고 제 팔을 비추면서 지금 내 손이 좀 부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어 있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래? 네, 손이 부어 보이는 증상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손이 붓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염증이나 혈액순환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만약 붓기가 심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을 여기서 제공하지 얘기하죠. 않습니다. 이-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상담하라고 뜨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수리를 하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형광등을 내가 갈아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걸 가는데 그 형광등 갈 때 이제 보시게 되면 그, 그, 뭐지? 안전기가 있어요. 안전기까지 교체할 때는 그 라인, 선을 다 빼서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전기의 선에 들어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거기 있는 게 뭐 흰색, 검은색, 녹색 이렇게 막 우리가 알고 있던 색상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비추고 얘한테 얘기를 하면 얘가 알려줘요. 그 정도까지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브 카메라 기능으로 선생님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얘한테 라이브로 보여주면서 얘랑 대화를 하면서 어, 뭐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궁금한 거를 얘한테 진짜 질문하면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조차도 다 어떻게 된다? 이 텍스트로 다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얘랑 얘기한 이런 모든 내용들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또 불러올 때 요 내용에서 또 이어서 이제 제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 카메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 라이브 카메라 기능을 써서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면 다양한 여행 가이드, 일상의 궁금증, 쇼핑 도우미, 뭐 문제 해결사, 뭐 학습 보조 도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빅스비 비전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빅스비 비전은 그냥 비춰진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예를 찾아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에 대한, 이치나 어떤 내용들을 직접 말과 글로써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문고 얻은 것들을 얻어볼 수 있게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지. 이 라이브 카메라.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이 라이브 기능을, 어, 좀 잘 이 마이크도 있지만 이 라이브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과 그 다음에 이 파일, 이 어떤 녹화된 걸 전송을 하는 거거든요. 전송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한테 질문하게 되면 얘가 보여지는 사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영상 속 사물에 대해 질문. 이렇게 해서 내가 끊어버리면 너무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서 현재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보여드렸던 게 이제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게 바로 이제 카메라였어요. 근데 쭉 가보니까 결국은 스마트폰이 카메라죠. 카메라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제미나이도 카메라로 찍은 거를 얘가 검색해주고 뭔가 찾아주고 그다음에 라이브 카메라도 카메라로 뭔가를 해주고 정보 제공해주고 실시간 분석까지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가 진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할 때도 이제 구글 렌즈든 뭐 여러 가지 할 때도 이 카메라는 어떤 앱에서도 또 들어가서 그 기능들을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이든 이 두 회사의 제품의 카메라의 성능 향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거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동화 작가라든지 아니면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 김경 선생님, 정토재 선생님, 예, 동화. 우리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이번에 아직 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음, 동화책을 만들어주는 거를 AI로 만들어주는 거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제만 넣으면 얘가 동화책을 뚝딱 10페이지짜리 동화책을 만들어주는데 음성으로까지 얘가 읽어줘. 거기다 그림까지 다 일관적으로 그려줘요. 그림까지.
그림까지 다 그려줘. 이제 이런 기능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벌써 이걸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스토리북이라고 이제 나왔어요. 구글 잼스에 제미나이 잼스에서 아까 우리 잼스에 갔었잖아요. 이 잼스에 이제 스토리북이라는 기능이 들어왔는데 아직 비공식이에요. 비공식으로 베타 버전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벌써 제가 알고 있는 톡방에서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10페이지 만들어주는데 이 10페이지 이야기를 시리즈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만들고 있어요. 이어서. 그리고, 너무나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아이들 버전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초중고생도로 버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른 버전도 가능하고, 시니어 버전으로도 가능하고, 이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얘가 글을 그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이 이 설명도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동화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동화책을. 제가 동화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동화책을 만든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제 만든 게, 설봉산이 들려주는 이야기. 자, 한번 보시면, 설봉산이 들려주는 이야기. 햇살 좋은 아침, 유나와 윤기. 윤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미천 설봉서원으로 향하는 숲길을 걷고 있었어요. 막내 윤희가 할아버지의 손을 그래서 쏙 잡고 요게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지금 어디 가는 읽어주기도 거야? 하고, 길이 참 예뻐요. 내가 할아버지는 터치해서, 웃어주시며 대답하셨어요. 한 페이지 윤희는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학자들이 공부하던 설봉서원이라는 곳에 간단다. 둘째 윤기가 나뭇가지를 칼처럼 휘두르며 물었어. 그림도 너무 이쁘죠? 학자들은 거기서 뭘 동화책. 공부했어요? 활성 미술 같은 거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여기에는 누가 저으셨어요. 만든지 나오는데, 이 이걸 공유할 때는 안 중국에서 나와요. 지혜를 배웠지. 공유할 땐. 그런데 공유할 땐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서원만큼이나 아주 특별한 곳이 또 있단다. 자, 바로 이렇게 저쪽 해서 건너가면 이제 나오는 영어라. 포즈를 끊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 페이지씩. 이야기가 그림도 거의 일관성 있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 역사 이야기를 써달라고 해도 되고 그 이어서 써달라고 해서 계속 이어 쓰셔도 되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아직은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조만간에는. 이제 정식 버전 나오면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설봉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영어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줬어요. 표지까지 딱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내가 공유를 하게 되면 여기 링크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링크를 어, 우리 톡방에 한번 올려볼게요. 톡방에 올려서 한번 선생님들이 들어오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우리 여기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링크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한 페이지 누르고 듣기 누르면 로드 햇살 좋은 아침. 이렇게 뜨죠. 이제 읽어주잖아요. 이렇게 읽어주고 페이지 넘기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이지 만들고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이거를 듣기 눌러놓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화면 캡처해서 화면 캡처한 영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화면 캡처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 또 다른 이제 영상 거는 제가 이제 만든 것 중에 또 보면 이제 보물지도. 이거는 이제 마음에 이제 보물지도라고 하는 걸 하나 했는데 이게 뭘 했냐면 이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보물지도 찾기를 했었어요. 이게 보물지도라고 얘기를 해줬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같은 영화람인데 요런 이야기가 좀 틀리죠. 두 번을 만들어줬어요. 얘가 좀 느려져가지고 만들어줬고 또 하나는 오뚝 할아버지라고 해서
또 이야기, 글이 또 틀리죠. 3D처럼 만들어달라고 해도 3D처럼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게 수차처럼 만들어달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애니메이션 풍으로 해달라고 해도 되고, 뭐, 내가 요청을 해도 돼요. 주제만 입력해도 되긴 하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스토리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는, 내가 이야기를 쓸 필요 없어요. 주제만 넣으면 돼요. 아니면, 주제만 넣어도 되지만, 주제 안 넣고 내가 어떤 내용을 좀 넣어서, 내가 주인공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거를, 수채화 형식으로 어린이용 동화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얘가 써줘요. 그렇게. 내가 준 이야기대로 내용을 써줍니다. 내가 써줬기 때문에. 그래서 AI로 자동적으로 그림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동화책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입력을 하고 이런 식까지 해도 돼요. 그냥 키워드만 넣어도 되지만 주인공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이 어떤 배경이고 키워드를 넣어서 해준다. 이런 걸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선생님이 생각하는 주인공이나 배경이나 키워드 간단하게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시면 바로 입력을 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책을 다운로드 하거나 공유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활용 사례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 동화책. 그러면 요즘에 캔바 동화책 선전할 때 캔바 동화책 이제 선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우리 정소정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솝 이야기라든 이런 이야기를 넣어서 교육적으로 담아서 만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좋아하는 그런 동화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으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런 역사적 사진이나 이 과학 연리를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창작 활동으로 그림 실력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명언만 가지고 명언만 풀어서 하는 뭐 진짜 유명한 뭐 대통령이든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든 철학가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모아서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라서 아니면 이제 심리치료나 정서 발달 이런 상담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제 상담사가 이제 우리 고객에게 우리 아이들의 상담을 듣고 그 심리 상태를 책으로 만들어 줘서 우리 아이가 아동의 맞춤 제작을 하는 어떤 심리치료 용어로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마케팅이나 홍보로 기업의 어떤 브랜드 철학이라든지 뭐 삼성이면 삼성,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 이런 어떤 브랜드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제품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화 형식으로 풀어내서 마케팅 콘텐츠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그 KNOU 평생교육사 협회의 어, 경기 에모로의 어떤 그런 활동 내역을 써서 이 이야기를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딱 써주고 이거를 어, 회원들을 위한 성인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가 선생님들도 한번 이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제미나이로 들어오시면 제미나이, PC 제미나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면 스마트폰은 조금 어려운데 스마트폰이 지금 또 연결이 안 되냐? 일단 PC로 먼저 볼게요. PC로 먼저 보여드리면 PC 일단 일반적으로 제미나이를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요렇게 이제 기본 화면이잖아요. 본인 이름 나오고 요렇게 뜬단 말이죠. 그럼 로그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로그인을 하셨을 텐데 왼쪽에 삼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열리죠. 요 화면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스토리북이라 써져 있는데 여기 이 잼스 익스플로러 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이 스토리북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익스페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요 몇 가지가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머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 가이드 이렇게 떠 있는데 이 스토리북이 이제 그 얘기예요. 스토리북. 그럼 이걸 클릭을 하는 거죠. 이걸 클릭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선생님 주제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간단한 주제만 넣어도 만약에 주제를 내가 어떤 명언이 하나 있다. 그럼 명언을 그 이야기를 한번 써볼게요. 그 명언 주제를. 어, 요 내용을 가지고 어, 로 어, 초등생용 동화책을 만들어 주는데 3D 스타일로 그려줘.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생용 이 내용으로 얘가 어떻게 만들어 주나? 아, 얘가 지금 이게 번역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 영어로 번역 돌려야 돼. 이게 뭐 여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또 보여드리면 여기 떠오는 동안에 이제 마음에 이게 주제만 넣은 거예요. 이거 마음의 정원이란 주제만 넣어서 해줘서 근데 이어서 작성했다는 거 했던 거예요. 삶의 키워드를 넣었던 거고 그 첫 번째 동화책을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작성해서 마음의 정원이 이 내용을 이어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이어가더라고요. 이어서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얘는 이제 한 키워드, 한 번 만들었던 그 내용에서 이어져진 거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키워드 나무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어서 또 했더니 또 비슷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작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10페이지, 뒤에 10페이지 또 이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뭐 각각의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붙일 수가 있겠죠. 내가 책을 만든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뜨네요. 여기 지금 올라갔네요. 넘어갔어요. 지금 소망이란 어둠 속의 두 손을 믿음으로 모으는 것이다 라는 얘기로 초등학생의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그림은 조금 이제 아직 완전하게 안 됐는데 요렇게 지금 넘어졌죠. 여기 지금 얘가 이제 읽어주고 이게 할머니 나오고 이게 주인공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얘가 알아서 거기에 의미에 맞게끔 얘가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음성까지 얘가 해주는 거다 보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로 가지고 할머니하고 뭐 만들어주면 엄청난 좋은 얘기. 그래서 이렇게 희망 있는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되는 이렇게 10페이지짜리가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소미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손가 이게 나오면서 진짜 너무 쇼킹한 거죠. 이 그림도 거의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내가 주제만 넣었는데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토리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해줘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주제만 넣으면 이제 바로 그냥 제작을 바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저는. 이거 활용할 우리 선생님들이 평생 교육사 우리 선생님들이 이 스토리북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죠. 예, 이 제미나이를 진짜 유료로 쓰면서 이 제미나이를 유료로 쓰는 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게 되면 이 제미나이도 무료지만
그 외의 것들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공간도 이테라로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뭐야, 구글 미트도 내가 100명까지 초대가 줌처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별도로 줌을 내가 한 1년에 그 연 계약해서 20 몇만 원 쓰는데 그걸 쓰지 않아도 구글 미트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음, 한 3만 원, 2만 9천 얼마니까 3만 원 돈 되는데, 그걸 쓰게 되면 이 구글이 연결돼 있는 이 AI 사이트가 배우, 영상 만들어주는 배우 3, 그 다음에 이런 앱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AI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 제미나이,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화를 만들어주는 위스크, 그 다음에 이미지를 무료로 제작해주는 이미지 FX, 그 다음에 어, 유튜브 링크, 그 다음에 블로그, PDF 파일, 음성 파일, 요약, 정리,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주는 노트북 LM. 이게 다 구글 거예요. 이게 AI가. 이 AI가. 엄청나죠? 이걸 한꺼번에 발표 다 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플로우도 그렇고. 이렇게, 이 중에서 이미지 FX 같은 경우도 쓰시면, 보시면 이미지 FX가 여기다가 내가 영문을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영문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이 이미지를 4장을 무료로 만들어줘요. 얘네들이. 이 무료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2장짜리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데, 이걸 무료로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 라이브를 보면, 이거 호랑이 해서 넣었는데, 너무 리얼하게 나왔잖아요. 호랑이. 그 다음에 여 가수, 그 다음에 이 원더우먼, 그 다음에 해 뜨는 이 장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료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지 FX가. 유료가 아니에요. 무료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엄청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노트북, 아니, 스토리북. 이 스토리북에서만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거를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주제로 계속 이어서 선생님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스토리북, 그 다음에 뭐, 동화 이야기 해주는 구연 동화 해주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구연 동화 해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책들을 만들어서 맞춤형 그 참가하는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한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시니어들 대상으로의 맞춤 동화책을 그 참가하는 사람들은 면면이 내가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내용을 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그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미리 하나씩 다 만들어 주시는 거. 그렇게 맞춤 동화책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죠.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동화책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만 해도 그거를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대단한 거. 거기에 아까 보여줬던 옛날 사진을 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줬다? 그거는 뭐 이거 같이 이어서 같이 보여주면 그거는 이제 교육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도 우리 가족, 만약에 이제 우리 김경민 선생님이 자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맞춤형 동화책, 우리 윤선미 선생님도 마찬가지 맞춤형 동화책을 만들어 준다면, 어,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죠. 내 이름이 들어있는 동화책을 만들어 주는데 싫어할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너무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알려드릴 게 지금 또 있어요. 잠깐만요. 응? 어디 갔냐? 아이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미나이에서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 뭐, 우리가 프롬프트 넣어서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다 아시고 있는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이걸 어디 갔어? 다 사라졌네. 이 글을 쓰더라도 선생님들이 이런 강의안 만든다든지 이런 스토리북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북을 얘는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건 안 했어요. 이건 안 했고 이렇게 저장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음, 엄청난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해주는 게. 그래서 슬라이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기 있어요. 제가 아침 단상 스타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아, 얘가 진짜, 음, 그랬냐. 이것도 있어요. 사진에 관한 명언 100선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눠줬죠. 이거 가지고, 요 한 장, 하나하나 가지고, 요게 하나의 블로그 글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블로그 글 써달라고 해야지. 예, 얘한테. 이 사진은 순간의 기념비다. 이 내용을, 이 키워드만 가지고, 블로그를 써달라고 얘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 써주겠죠. 블로그를 어떻게 쓰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쓰게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선생님들 하나하나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치다사의 네이버 블로그 스타일 해서 얘가 이거는 에러난 거다. 이건 에러난 거고. 어쨌든 이 잼을 만들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더 기회가 돼서 같이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해서 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더 유명한 분들이 만든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잼 이용하는 거. 여기 들어와서 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들어와서 해보신 적이 없고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이게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스마트폰에서는 앱에서는 안 돼요. 스마트폰 앱에서는 안 되고, 지금 얘가 화면이 지금 다 아웃이 됐어. 잠깐만요. 캔버를 열어야 돼. 그래서 이런 재미나이 이 앱 화면을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 들어와서 여기는 써봤어도, 그죠? 선생님들이 여기는 써봤어도 여기에서 글씨 뜯고 뭐 내 파일 첨부하고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하는 건 해봤지만 캔버스를 누른다든지 좀 더 깊이 있는 보고서를 내가 원할 때는 뒷 리서치를 클릭을 하고 선생님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되는 거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비디오를 눌러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미지 눌러서 이미지에 대한 얘기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요즘에 이제 요 디카시라는 게 있잖아요. 디카시. 디카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카시. 이 디카시가 요즘에 되게 지금 뜨고 있는 강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진을 올리면 얘가 이렇게 써줘요. 시를. 이렇게. 제목과 함께 시를 써줍니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꽃에 대한 설명은 없죠. 여기 보시면 이 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전에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AI 디카시하고 일반 사람이 쓴 디카시하고 달랐었는데 지금은 AI가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디카시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5줄 이내의 시를 쓰는 게 디카시예요. 그래서 이 사진 내가 찍은 사진과 그 밑에 시를 써서 미리 캔버스에서 하나의 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만의 디카 시집을 만드는 수업. 이게 지금 유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어디서 한다?
바로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이 수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요약하는 거, 이거, 요약, 써머리, AI가 요약해주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아까 이제 요약 사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글에서 있는 노트북 LM, 진짜 뛰어납니다. 그거는 아마 그거 한번 같이 해보시면 아마 놀라울 거예요. 놀라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릴리스 AI.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다음 주에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